안 그러면 때리죠. 자기 뜻대로 안 하면. 근데 이제 밑에 남자 동생이 있는데 제가 아들들이 좀 감당이 안 되더라고요, 진짜. 그리고 저는 여동생만 있는데 남자 아이를 좀 잘 모르겠더라고요. 네. 사실은 이제 말대답이나 대부분의 7세 남자아이를 키우는 엄마들한테서 좀 다 들은 얘기기도 하나 더 좀 심하다는 생각을 했었어요. 단어나 이런 게. 네. 선생님이 그리라는 거 그래가지고. 또 공격한다? 아 싫어요. 너무 힘들어요. 글루건 쓰는 것부터 한번 배워볼까, 선생님한테? 괜찮아요. 그럼 무서워서 하기 싫어? 글루건은 좀 뜨겁긴 한데 선생님이 방법을 알려주고 나면 그럼 잘할 수 있어.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최윤진입니다. 여러분들 잘 지내셨나요? 오늘도 어김없이 아이들을 만나고 왔습니다. 오늘 만난 친구에 대해서 같이 한번 이야기 나누고 또 우리가 배울 점이 어떤 부분이 있는가 함께 나누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8살 아이였습니다. 5세, 6세 때까지는 아이가 크게 말썽 없이 지내왔는데요. 7세가 되면서부터 위험한 행동을 많이 한다라는 전화를 선생님께 받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또 하나의 고민은 무엇이냐면 이 아이는 그러니까 친한 친구 한 명이랑 어울리려고 하는데 이 친구는 다른 친구들이랑도 놀고 싶은 거예요. 이 친구가 다른 친구들이랑 놀 때는 이 친구는 가만히 누구랑도 놀지 않고 기다리고 있다라고 합니다. 다음으로 가정에서 있는 모습을 좀 물어보니까 말대답이 좀 심한 친구라고 합니다. 무슨 말을 하면 그래서 어쩌라고 라는 말을 기본으로 하고 뭘 하라고 하면 한숨부터 쉬고 자기 마음대로 안 되면 그 동생을 손부터 올라가서 심하게 때리기도 한다라는 거예요. 아이가 자기 주장이 너무 강해서 어른들이 알려주려고 하거나 말을 하려고 해도 들으려 하지 않고 자기 뜻대로 마음대로 하는 모습을 많이 보이다 보니 유치원에서 친구들도 우리 아이를 점점 싫어하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요새 고민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강하게 혼내기도 하고 때려도 보고 좋게도 말해보았지만 지속적으로 일관성 있게 어떻게 훈육해야 될지 정말 모르겠습니다. 선생님 도움을 좀 주세요. 자, 이런 사연을 주셨고요. 자, 먼저 아이 영상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동차, 비행기, 총칼, 미사일, 방구똥, 설사오정, 코딱지 뭐든 상관없습니다. 그리고 싶은 거 그려봐. 선생님 시간 줄게. 지금 뭘 그려야 하지? 선생님이 그리라는 거 그래가지고. 선생님이 그리라는 거? 네. 그럼 선생님 한번 그려볼래? 그러면 힌트 하나 줄까? 세상에서 저 사막이 저거 그 책에서 나왔던 거. 맞아, 그 사막이야. 사막이 장난권. 뭐든 상관없어. 아무거나 껴봐. 아이가 무언가를 새로 시작하는 거에 대해서 부담을 상당히 좀 느끼고 있는 모습을 느낄 수가 있을 겁니다. 자, 지금까지 제가 촬영했던 아이들을 보면 여러 가지 유형의 아이들이 보이는데요. 어떤 친구들은 들어오자마자 저 이거 하고 싶어요, 저거 하고 싶어요 얘기하는 친구들이 있었다면 이 친구의 모습은 지금 새로운 것을 하는 데에서 좀 약간 부담을 느끼고 무언가를 그려봐, 마음껏 편안하게 그려봐 라고 해도 그림이 시작되지가 않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조금이라도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서 선생님 안 보고 있을게, 너 그리고 싶은 거 마음껏 그려봐 라고 일단은 시야를 조금 피해줬고요. 아무래도 아이가 타인의 시선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모습들이 있다 라고 예측이 되어서 이런 행동을 해봤습니다. 그리고 나니까 아이가 그림을 그리긴 하는데요. 그림이 진짜 좋아하는 것을 그리거나 뭐 자신이 표현하고 싶은 걸 그린다는 것보다는 약 기호 형태의 그림을 그리기 시작했습니다. 정확히 말하면 하트를 그렸는데요. 아이들이 이제 내가 무언가를 그려야 될지 모르는데 그려야 된다. 예전에 그렸던 그림을 그리거나 문자 기호나 그리는 경우가 있어요. 자, 이런 그림에 대한 메시지를 우리는 어떻게 해석해야 되느냐? 타인의 평가가 너무 신경 쓰이고 부담스러울 수 있겠다라는 것을 단서로 기억하시면 도움이 될 것 같아요. 그 외에도 아이가 타인의 평가에 신경을 많이 쓴다라는 징후들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예를 들면 제가 무언가를 쓰고 있으면 거기에 본인에 대한 어떤 내용이 적히는가에 대해서 상당히 신경 쓰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어요. 다음은 좋고 선생님은 몇 번째로 좋아? 엄마가 잘해. 엄마가 잘해요. 아빠, 할머니. 뭔지 알아? 하트 괴물. 하트만 잡아먹는 거야. 아, 맛있겠다. 내가 하트 엄청 좋아하는 거 어떻게 알고 하트가 이렇게 많이 있네. 코딱지 발사. 퓨. 막을 수 있어?
네. 공격! 오, 막다니. 자, 발사. 너무 빨라요. 또 공격한다? 아, 싫어요. 너무 힘들어요. 너무 힘들어? 혹시 너도 공격할 수 있어? 선생님, 어. 어? 사막을 보니까 사막을 만들고 싶어요. 대단하다. 좀 거친 모습이 보이기도 하고. 공격! 너무 빨라요. 또 공격한다? 아, 싫어요. 너무 힘들어요. 자, 그리고 나서 제가 흔히 모든 아이들에게 진행했던 공격성 테스트를 진행했습니다. 아이가 그린 그림에 괴물을 하나 그려서 아이가 그린 하트를 공격해 보이면서 예측하기 힘든 방향으로 공격하는 모습이 보이니까 불안해하고 피하는 모습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이거 좀 벗겨줄래요? 자,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 중에 하나는 공격적인 놀이를 즐기는 것과 공격적인 성향을 갖고 있는 것, 공격적인 행동을 하는 것에서는 분명한 차이가 있다는 거예요. 공격적인 그림을 평소에 그리고 논다고 해서 바깥에서도 누군가를 공격할 것이다 라고 예측하는 것은 조금 위험한 예측일 수 있다는 거예요. 공격적인 그림이나 공격적인 놀이를 싫어하는 친구들도 충분히 공격적일 수 있다라는 걸 기억해 주셔야 돼요. 아이가 공격적인 그림을 별로 좋아하지 않는다는 걸 느끼고 나서부터 저는 아이한테 공격적인 것보다는 아파트라든가 집 같은 것도 좀 유도해서 그림을 그려봤는데요. 아이한테 시간을 잠깐 주고 제가 집을 그리고 아이도 똑같이 재미난 상상을 대결하는 그런 장면이 있습니다. 자, 근데 이거를 하면서 제가 생각했던 건 뭐냐면 아이도 분명히 뭔가 새로운 미사일도 달고 괴물도 그리고 막 아파트 들어갈 수 없는 것들을 그리고 진화형의 그림을 그리는 게 보편적으로 아이들이 그려주는 모습인데 그림을 충분히 그리고 나서 짠 하고 봤더니 열심히 창문을 반복해서 그리는 모습을 보였다. 여기서도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아이가 새로운 것을 그리는데 약간 부담을 느끼고 있을 가능성이 있다. 선생님도 모르지? 아니야, 선생님 만든 거 아니고 다른 선생님이 만든 거야. 그리고 이 재료에 맞춰서 만들어야 돼. 지금 이 교실에 있는 것만 갖고 만들어야지. 이걸 똑같이 만드는 것은 불가능하다라는 거야. 그럼 저거 가져가고 싶다. 얘를 가져가고 싶다고? 안 돼. 그거는 안 되는 거야. 왜냐면 이거는 만든 사람이 또 주인이 있잖아. 다른 친구들도 봐야 되고. 똑같이 만들고 싶다. 똑같이 이쪽 손. 똑같이 만들면. 똑같이 만드는 거는 선생님이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그거는 불가능합니다. 재료가 똑같이 주어지질 않기 때문이야. 여기 있는 재료를 갖고 비슷하게 만들어야 돼. 만들래요. 그래, 비슷하게 해볼 수 있겠지. 오늘은 제 어머님의 의뢰사항이 자기 주장이 굉장히 강하고 타인의 말을 쫓아오지 않는 기질이 강하다라고 얘기해서 예전 같았으면 아이가 하자라는 게 있으면 무조건 그 주장에 쫓아가면서 흐름을 맡겼을 텐데요. 제가 원하는 방향으로 아이를 조금 더 끌고 가는 방식으로 수업을 해봤습니다. 글루건 써봤어? 안 써봤지? 글루건 쓰는 것부터 한번 배워볼까, 선생님한테? 괜찮아요. 뜨겁지. 그럼 무서워서 하기 싫어? 자, 글루건은 좀 뜨겁긴 한데 선생님이 방법을 알려주고 나면 그럼 잘할 수 있어. 힘내서 화이팅! 화이팅 한번 해보자. 화이팅! 에이, 좀 빨리 해야지, 빨리. 아니, 더 빨리. 오, 그렇지. 근데 선생님 자동차 만들고 싶어요. 자동차 만들 수는 있는데 근데 설계도를 그리지 않고는 더 이상 만들 수가 없을 거야. 어떤 자동차 만들고 싶은지 한번 그려볼래? 선생님 생각에는 바퀴는 이대로 하는 게 어때? 바퀴는 동그라미를 크게 그려서 하는 게 좋아요. 그대로 대고 한번 그려볼까? 알았지? 선생님 보고 생각을 하고 한번 도전해봐. 잘 봐. 선생님 도와줄게. 이렇게. 오케이? 알았어? 잡고 그려봐. 보자. 만들고 싶은 자동차에 대해서 그림이라도 그려줘야 진행을 할 수가 있는데 그것조차 거부하는 모습을 보일 때 이제 우리 교육자들은 좀 당황하게 되죠. 근데 이럴 때는 집중해서 단호하게 얘기하고 여기까지는 반드시 해야지만 다음 단계로 넘어갈 수 있어라는 것을 우리가 어느 정도 알려줄 필요는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똑 두드려봐. 그렇지. 하나하나 다 해봐. 이거 끼는 그거에 접는 그거 같아. 맞아. 좋아. 그렇지. 그걸 이걸로 만들었나? 좋아. 그렇지. 칼로 자르고 싶어? 네. 봐봐. 지금 보면
지금도 되게 멋있잖아. 네. 근데 여기다가 너무 완벽하게 이거 자르려고 하면 조금 어렵고 먼저 다른 데를 다 완성하고 그 다음에 해봤으면 좋겠어. 네. 오케이? 좋아. 자, 보면은 여기가 이렇게 그림이 좀 지저분하게 그려져 있지? 선생님 그렇다면 나중에 물감으로 칠할 건데 뭐 그래요? 그렇지, 바로 그거야. 변화가 조금씩 보이시나요? 아이가 스스로 단계를 어느 정도 넘고 나니까 의욕이 생기는 모습이 그 전에 있었던 모습과는 전혀 다른 모습을 보여주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제가 제안을 해도 아이가 바로바로 제 말을 신뢰하고 좀 이런 모습을 볼 때 이제 이 아이와 내가 드디어 연결되고 있다, 이 사람의 말을 들어야겠다라고 신뢰하는 포인트가 온 거예요. 이러고 나면 우리가 아이에게 알려줄 수 있는 게 상당히 많아집니다. 자, 아이가 자신이 의도했던 걸 좀 넘어가지 못하는 양상을 초반에는 계속 보였었는데요. 자, 지금은 이제 제가 야, 이거는 좀 너무 지저분해서 좀 다시 해야 되지 않을까 그랬더니 아이가 솔직히 뭐 어때요? 색칠할 건데요. 뒤집어서 하면 되죠 하면서 의연한 모습으로 변하고 있는 모습들, 이런 걸 볼 때마다 참 정말 마음이 너무 뿌듯한 것 같아요. 그 나중에는 아이가 저한테 이렇게 얘기해 줍니다. 선생님, 상상한 게 뭐든지 이루어지는 거예요. 너무 신기해요. 저 상상 나라에 온 것 같아요. 상상이 현실로 이루어질 수 있는 거예요? 라는 얘기를 하는데, 이거 완전 작품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그럼 작품이지. 선생님하고 저하고 둘이서 작품을 만들었어요. 어때? 마음에 들어? 상상을 해서 이렇게 만들었어요. 신기하지? 어떻게 되면 이렇게나 신기하게 만들 수 있을까? 상상한 건 다 할 수 있어. 모든 게 이루어지는 곳이요. 여기는 상상나라예요? 여긴 상상 나라야. 와, 여긴 상상나라에 내가 왔다니. 아이가 짧은 시간인데 제가 의도한 것들을 제대로 받아들이고 변화해주고 있다는 모습에 뿌듯한 시간이었어요. 자, 여러분들 어떠신가요? 딱 보기에도 아이가 무언가 작은 성공을 반복하면서 할 수 있다라는 생각이 생기고 자존감이 올라가면서 여유가 전반적으로 생기는 이런 모습들이 눈에 띄게 보이지 않으시나요? 어떤 걸 하느냐보다 더 중요한 게 이 아이가 상상이 했던 것이 현실로 이루어지는 감각을 느껴보는 게 우리 어린 아이들에게 얼마나 중요한가에 대해서 왜 강조하는지 이해가 되시겠죠? 집에서 보이는 모습과 아이의 바깥 생활은 일치하지 않을 수 있다. 우리가 아이를 교육할 때 어떻게 가르치냐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것은 누가 가르치냐일 수 있다는 거예요. 내가 아이에게 신뢰를 사고 그 아이가 나는 이분을 믿고 쫓아가고 싶어 라는 마음을 샀을 때와 사지 않았을 때 아이가 보이는 모습은 전혀 상반될 수 있다. 같은 얘기를 해도 엄마가 하면 안 듣는데 태권도 사범님이 하면 똑같은 얘기를 아이가 잘 들을 때가 있죠. 자, 그럴 때마다 억울하셨을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자, 그 차이는 우리가 아이한테 얼마나 많이 신뢰를 얻었느냐, 얻지 못했느냐, 내가 이 아이한테 어떤 사람이 되는가, 신뢰를 얼마나 얻었는가, 이것이 먼저 중요할 수 있다는 사실 기억해주세요. 그리고 오늘 이 친구에게는 지배욕이 좀 있고 새로운 것에 도전하는 것에 대한 좀 두려움이 있는 친구였는데요. 두 가지 기질이 동시에 있을 때 아이를 파악하고 가르치기가 조금 어려울 때가 있습니다. 이럴 때 기억해 주시면 좋을 만한 것들이요. 아이가 무언가를 하고 싶다고 해서 무조건 그 아이한테 쫓아가는 것만이 좋은 교육은 아닐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규칙을 통해서 작은 성공을 반복해서 경험할 수 있도록 우리가 경험 설계를 해주는 것, 이 두 가지는 똑같이 중요한 내용일 수 있다라는 말씀드리면서 오늘의 이야기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자, 그럼 여러분들 다음에 또 봐요. 안녕!